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다시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반정부 무장 세력인 탈레반은 지난해 10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잇따라 만나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지난 3월 19일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비공식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평화협상도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대변인인 자비울라 무자히드는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의 6차 회담이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와 알자지라의 지난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잘메이 칼리자드 미국 아프가니스탄 평화특사와 탈레반 공동 설립자인 뮬라 압들가니 바라다르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양측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17년간 지속된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지난 2월에서 3월 11일간 5차례에 걸쳐서 평화회담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앞서 지난 1월 회담에서 아프간 내 국제테러 조직 불허 등을 조건으로 현지 외국 주둔군을 모두 철수하는 내용의 큰 틀에는 합의를 했지만 철수 시점, 종전선언 등 이 세밀한 일정 조율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프간 정부는 배제하고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의 당사자로 만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이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요, 미국의 꼭두각시, 미국의 괴뢰 정권이다 이러면서 공식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요. 예. 2001년 미국이 아프간 침공을 하기 전부터 현재 아프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당시의 반정부 세력이었던 북부 동맹과 또 그 당시 아프간의 정권을 잡고 있던 탈레반은 내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하지만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아프간 정부와 또 탈레반 간의 양자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은 오직 아프간 내부의 우호적인 양자 회담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탈레반의 입장도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예. 이 현재 탈레반은 사실 미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지금은 세력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2001년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프간 전 국토의 절반가량을 또 회복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난 1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이슬람주의 국가를 재건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아프간 정부와도 협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아프간 평화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쟁점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협상에서 강론이 갈렸던 외국군 철군 시점이라든지 종전선언 또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대화 개시 등에 대한 이견을 핵심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14,000명을 3년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일부를 또 남겨두기를 원하는 반면에 탈레반은 1년 이내에 외국군이 전면 철수하고 그리고 철군 스케줄을 공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만약에 확실하게 보장된 평화 프로세스 없이 외국군이 일방적으로 그냥 철수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1990년대 다양한 군벌과 부족 세력들이 난립하던 내전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현재 평화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탈레반이 왜 처음에 전쟁을 하게 됐는지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2001년 9월 11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잡아둔 미국 본토가 사상 처음으로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이 미국의 심정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한복판에서 일어난 테러로 당시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요.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향해 돌진하던 비행기의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미국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테러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사 결과 테러의 배후가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로 밝혀진 가운데 미국은 이들이 머물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집권 세력인 탈레반에게 오사마 빈 라덴을 넘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 상황 판단을 좀 안일하게 했던 탈레반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요. 미국은 10월 7일 공중폭격으로 탈레반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약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10조 원의 손실을 입힌 가장 긴 군사작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은요,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에 달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단순히 전투 상황에 소비되는 어떤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거나 이들의 어떤 생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2001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좀 압축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 1973년에 쿠데타로 이 왕정이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 왕정이 근대화와 세속화를 지향하면서 좀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공산 정권이 출입되게 됩니다. 이 공산 정권에 반대하는 무자헤딘이라는 반군 게릴라들이 대항하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친소련파와 또 그에 반대하던 친서방 세력, 그리고 각 부족별 이슬람 세력까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수십 년간 지속되게 됩니다. 예. 여기에 설상가상 소련군이 침공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무자헤딘을 지원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는데요. 1989년 소련은 전격 철수를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전히 소련이 지원하는 공산 정권과 또 서방이 지원하는 무자헤딘 간의 내전은 계속됐고, 그러다가 무자헤딘 출신 중에서 이 남부 파슈툰족 출신들이 모여서 1994년에 결성한 탈레반이 이 내전 상황을 종식시키고 1996년 9월에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90%를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호국을 선포하면서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90% 정도를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파슈툰족이 주류를 차지하는 아프간 남부의 칸다하르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펼치고 있었고요. 네. 다양한 소수 부족들이 있는 북부에서는 여전히 무장 세력들이 탈레반의 반기를 들고 있었고, 이를 통합해서 북부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2001년 당시 유엔 의석은요, 계속해서 북부 동맹 정부가 가지고 있었고요. 탈레반은 같은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 정도만이 인정하는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슬람 극단주의에 치우쳐 국민들에 대한 자랑무도한 통치를 행했는데요. 이 수니파 이슬람 이외의 모든 종교를 탄압한 것은 물론이고, 예. 모든 언론과 방송을 중단하고 TV와 라디오는 오로지 한 채널로 24시간 꾸란만 방송하는 등 언론, 인권, 문화 등 모든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서구식 학교와 도서관, 극장, 박물관 등을 모조리 폐쇄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은 동서무양이 문화가 교차하는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불상 유적지도 많았는데 이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이 불상들을 다 파괴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사회적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무조건적으로 부르카를 착용하게 만들었으며 여성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폭력이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법률의 권리마저 몽땅 박탈하면서 말 그대로 여성들에게는 지옥의 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만약에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자유를 억압당하는 건 물론이고 또 특히 여성들을 또다시 억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몇 년 동안 여성들의 인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범죄에 노출이 당연히 됐고요. 강제 결혼까지, 그러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붕괴된 후에 여성들의 인권이 크게 향상이 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과 탈레반이 다시 평화협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이 또다시 후퇴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2일 아프간 여성 700여 명이 수도인 카불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이 탈레반과 협상 중인 미국 측 등에 우리도 평화를 원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아프간 전역 34개 주에서 여성 수백 명이 달려와서 이런 행사를 연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행사 준비에 6개월이 걸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탈레반도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대표단에 복수의 여성들을 참여시키고는 있는데요. 현지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과연 여성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 소속인 김샤인 의원은 탈레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면 여성의 참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분쟁 종식 후에 아프간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영국 맨부커상을 받은 인도 출신 여성 소설가 아룬다티 로이와 캐나다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 등 외국 작가와 인권 활동가 등도 최근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 공개한 편지를 통해서 평화 협상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과 탈레반의 2달 만에 이루어진 평화협상 재개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